반갑습니다. 수련수 강사 안준영입니다. 2부에서는 수리논술을 잘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1번 보시면 정의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정의라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각 단원에서 암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나와 있듯이 유리수가 무엇인가, P분의 Q꼴의 숫자고 기하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2단계 보시면은 정의와 성질을 구분하고 정의, 성질, 공식은 유도를 해봐야 된다고 나와 있죠. 네, 유도를 해봐야 뭐 암기도 잘 될 뿐 아니라 유도 과정이 또 논술에서는 그대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유도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3번 수학 교과서의 기본적인 증명 문제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 중에 증명 예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논술에서 그대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4번 논제와 제시문의 문장을 수식이나 그래프 또는 수식이나 그래프는 문장으로 재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논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수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겠고 또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도 많이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모든 문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특히 고난도 문제에서는 개요 작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풀 수가 없고 이게 앞에 문제 뭐 결과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제시문의 내용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증명 문제의 경우 개요 작성 단계에서 뭘 하시면 되냐면 숫자로 먼저 추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일 때, 뭐 2일 때, 3일 때를 대입해 봤더니 어떤 규칙성이 있더라. 네, 이런 것들을 먼저 추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증명법 선택, 증명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좀 구체적인 내용과 이제 함께 해야 되는데 네, 좀 미리 좀 프리뷰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 수식이 그래프에서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또 7번 증명 문제는 문제 해결보다 증명법의 선택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라기보다는 이 문제 증명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수학적 기납법은 판단이 쉽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그냥 수열 파트인가 아닌가로 나눠지기 때문에 문제에서 뭐 수열의 항이 있는가 또 시그마가 있는가만 판단하시면 수학적 기납법 문제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직접 증명인가 기류법인가 이 두 가지를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명제 P면 Q라는 명제에서 Q를 우리가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결론 Q를 문자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 1, 3, 5, 7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계속 나아간다면 일반 항을 2n-1이다라고 일반화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자식으로 일반화가 가능한가? 명제의 뒷부분을 Q죠. 네, Q를 일반화 가능한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안 되는 문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무리수란 단어나 서로수란 단어 등이 나오면은 또는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결론을 일반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류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명 문제에서는 이렇게 증명법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명할 때 일반성을 잃지 않았는가 또는 충분 조건이 아닌 필요 조건을 증명한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여기서 감점이 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9번 증명은 문제에서 직접 요구한 부분만을 증명하고 증명을 위해 필요한 다른 증명을 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증명이 계속 나오겠죠. 네, 이걸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에서 정확히 요구한 사항만을 증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번 비슷한 레벨 그리고 유형의 대학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연관된 단원의 내용을 확장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실질적으로 수료 논술에 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제가 이제 만든 교재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재들이기 때문에 네, 교재 복습만 철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1번 수업을 들은 문제는 백지에 나 혼자 설명하면서 풀어봐야 됩니다. 그냥 이해만 했다 하고 이제 넘어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업을 이해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수업 들은 문제를 백지에 한번 다시 설명하면서 과정을 써봐라 했을 때는 또 많은 학생들이 못 쓰기 때문에 백지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마인드가
수업 들은 문제가 그대로 수리논술 시험장에서 나온다라는 마인드로 백지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12번. 논제 분석을 먼저 하고 재심 분석을 나중에 해야 실수도 줄이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시험장 가면 시간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항상 지켜주셔야 되고요. 네, 13번. 채점 기준과 출제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이제 대학에서 거의 대부분 대학이 이제는 이제 채점 기준표를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감점이 있는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해 분석력, 문제 해결력, 논증력, 표현력 중 문제 해결력이 가장 중요하다. 네,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네,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서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안학생 순서는 변수 설정, 범위 명시, 그리고 변수와 변수의 관계식 세우기, 그리고 문제 해결의 단계.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항상 마지막에 온다라는 거 네,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네,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 가지고 네, 정해진 시간을 좀 정해 놓으시고 복습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 시간에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일요일날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은 월요일날은 이해하는 복습을 짧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토요일날 백지에 좀 설명하는 복습 하신다라고 네, 이렇게 좀 시간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 16번. 수능 수학과 수리논술의 단원을 좀 병행해서 공부하신다면 아무래도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상호 보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리논술도 이제는 수학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되기 때문에 뭐 수학 외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수능에서 보는 것 외에 확통과 기백을 좀 추가적으로 기본 개념 정도는 좀 공부해야 되는 학교들이 상위 대학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습할 때 답안의 단계를 나누고 단계와 단계 연결 흐름을 파악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능수를 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안준영이었습니다.